버튼을 눌렀습니다. 72km 밖. 불가능한 거리. 손가락 끝에서 금소금이 튕겨나갔죠. 심장이 멈췄습니다. 1초, 2초, 3초. 계기판 숫자가 미친 듯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섬광. 하늘 아래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심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무기가 진짜로 12시간 전 72km. 브리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켰죠. 72km. 이 거리에서 명중시킨 인간은 없습니다. 작전 참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장교, 12개의 침묵, 그리고 저를 향한 24개의 눈동자. 제가 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라차입니다. 태국 공군 30년. 하늘에서 보낸 시간이 땅에서 보낸 시간보다 깁니다. 사람들은 저를 전설이라 부르죠. 하지만 전설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대령님, 이건 자살입니다. 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살. 그 단어를 30년간 들어왔습니다. 첫 야간 비행 때도, 태풍 속 수색 때도, 국경 충돌 때도 매번 자살이었죠. 매번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72km. 이건 거리가 아닙니다. 선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으라는 선언. 현존하는 어떤 조종사도 이 거리에서 정밀 타격에 성공한 기록이 없습니다. 미국도 실패했습니다. 러시아도 포기했죠. 그런데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작전 참모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 하나가 찍혀 있었죠. 목표물이었습니다. 적의 지휘본부. 산악 지형 깊숙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반 폭격으로는 불가능한 위치였습니다. 각도 15도. 고도 1만 미터 이상 유지. 투하 후 즉시 이탈. 참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본인이 안 가니까 떨리는 겁니다. 가는 사람은 안 떱니다. 떨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계기판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전투기의 사양이었죠. 최대 사거리 65km. 72km가 아닙니다. 7km가 부족합니다. 7km. 숫자로는 짧아 보이죠. 하지만 하늘에서 7km는 생과 사의 거리입니다. 무장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브리핑실이 더 조용해졌죠. 참모가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신형입니다. 아직 실전 배치 전이죠. 실험용이란 뜻입니까? 검증은 끝났습니다. 다만, 참모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제조국이 적혀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그 두 글자가 브리핑실에 울렸습니다. 장교들이 술렁였죠. 저도 당황했습니다. 미국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제도 아니었죠. 한국.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한국 무기를 쓴다고? 성능은 확인됐습니까? 시험 사격 전략 명중. 오차 범위 0.3m. 0.3m.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제 최신형도 0.8m입니다. 그런데 0.3m라고요? 최대 사거리는요? 참모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80km. 80km. 72km를 넘습니다. 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숫자상으로는요. 하지만 숫자와 현실은 다릅니다. 시험장과 전장은 다르죠. 한국제 무기가 실전에서 통할까? 30년 경력의 제 목숨을 한국제에 맡겨야 하나?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죠.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피 같았습니다. 누구의 피일까? 저일까? 적일까? 출격 시간은요. 600시입니다.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뒤 저는 하늘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만든 무기를 떨어뜨리겠죠. 30년 경력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헬멧을 집어들며 중얼거렸죠. 한국이라. 그 나라가 만든 무기에 제 목숨을 맡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죠.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활주로 위로 붉은 조명이 번져 있었습니다. 피처럼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의심하죠. 의심하면 죽습니다.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날개 아래 뭔가가 달려 있었죠. 한국제 미사일. 처음 보는 형태였습니다. 유선형 동체에 붉은 띠 하나. 단순했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불안했죠. 정비사가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장착 완료했습니다. 신뢰성은요? 저도 처음 봅니다. 솔직히. 정비사가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솔직한 게 좋았습니다. 거짓 확신보다 정직한 불안이 낫습니다.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죠. 가죽과 금속과 기름. 30년간 맡아온 냄새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섞여 있었죠. 긴장의 냄새. 아니, 운명의 냄새였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죠.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연료, 고도, 속도, 무장 상태.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요. 라차 1번기, 이륙 준비 완료. 이륙 허가. 행운을 빕니다. 행운. 웃기는 말이었습니다. 행운으로 72km를 명중시킬 수 있다면 아무나 하겠죠. 저는 대답 대신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활주로가 뒤로 밀려났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150, 200, 250. 기체가 떨렸습니다. 바퀴가 땅을 박차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죠. 하늘로. 구름이 다가왔습니다. 회색 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죠. 저는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계기판만 남았죠. 숫자만이 제 눈이었습니다. 고도 8,000m, 9,000m, 10,000m. 구름을 뚫었습니다. 그 위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죠. 태양이 수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감상할 시간이 없었죠. 저는 살인을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라차 1번기 목표까지 거리 90km. 90km.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금방이었죠. 마하 1.2로 날고 있었습니다. 소리보다 빠르게요. 제 심장 소리보다도 빠르게. 계기판에 붉은 점이 떴습니다. 목표물이었죠. 산악 지형 사이에 숨어있는 적의 심장. 저는 그걸 멈춰야 했습니다. 72km 밖에서요. 거리 80km.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조종관을 더 세게 쥐었죠.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떨려도 됩니다. 중요한 건 떨리면서도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리 75km. 무장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한국제 미사일이 깨어났죠. 계기판에 새로운 숫자들이 떴습니다. 사거리, 유도 방식, 예상 명중률. 98.7%.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믿지 않았죠.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늘만이 진실을 말합니다. 거리 72km. 투하 가능 범위 진입. 심장이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72km. 불가능의 거리. 인간의 한계. 저는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조준 화면을 봤습니다. 붉은 십자선이 목표물 위에 겹쳐졌죠. 흔들렸습니다. 기류 때문이었습니다. 고도 1만 미터의 바람은 예측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국제 미사일은 그걸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정말일까요? 투하 승인 대기 중. 지상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손가락이 버튼 위에 있었습니다. 빨간 버튼. 누르면 끝입니다. 누르면 72km 밖에 누군가가 죽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죽이는 순간도 봐야 하죠. 그게 예의입니다. 하늘의 예의.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무기가 진짜 72km를 갈 수 있을까? 미국도 실패한 거리를, 러시아도 포기한 거리를. 정말로? 내쉬었습니다.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소금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미사일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갔죠. 순간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가벼워진 겁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더 무거워졌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계기판을 봤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표시되고 있었죠. 붉은 점 하나가 목표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72km. 그 거리를 실시간으로 줄여가고 있었죠. 70km, 65km, 60km.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눈도 깜빡일 수 없었죠. 그냥 봤습니다. 숫자가 줄어드는 걸. 인간의 한계가 무너지는 걸. 50km, 40km, 30km.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지상 관제소도 숨을 죽이고 있었죠. 태국 공군 역사상 가장 긴 3분이었습니다. 20km, 10km, 5km.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섬광. 하늘 아래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72km 밖에서 시작된 빛이 제 눈까지 도달했죠. 늦게 소리가 왔습니다. 아니, 소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멀었죠. 대신 진동이 왔습니다. 공기를 타고 온 충격파가 기체를 흔들었습니다. 무전기가 터졌습니다. 명중 확인. 반복합니다. 명중 확인. 관제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앞을 봤습니다. 빛이 사라진 자리에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2km. 해냈습니다. 아니,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한 거였죠.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냥 버튼을 눌렀을 뿐입니다. 라차 1번기, 귀환하십시오. 저는 조종관을 돌렸습니다. 기체가 방향을 틀었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날개가 무거웠죠. 승리한 겁니다.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가슴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아름다웠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걸. 누군가의 마지막 숨이 끊어졌다는 걸. 저는 무전기를 껐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하늘은 묻지 않는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만 본다. 그랬습니다. 하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뿐이죠. 오늘 하늘은 기록했을 겁니다. 72km 밖에서 날아온 한국제 미사일이 인간의 한계를 부쉈다고. 태국 공군 조종사 라차가 그 버튼을 눌렀다고. 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환호하고 있었죠. 영웅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착륙장치를 내렸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죠. 충격이 왔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돌아오는 충격. 30년을 날았지만 익숙해지지 않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체가 멈췄습니다. 엔진을 껐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귀가 울렸죠.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공기가 밀려들었죠. 따뜻했습니다. 새벽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낮의 열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비사가 달려왔습니다. 동료들이 환호했죠.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거였죠. 저는 기계적으로 응했습니다. 대령님, 해내셨습니다. 한국제가 해낸 겁니다.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정비사가 멈칫했죠. 저는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하늘 어딘가에 제 궤적이 남아있다는 걸. 한국이 만든 무기의 궤적이 새겨져 있다는 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하지만 책상 앞에 앉아도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숫자를 쓸까요? 72km, 명중률 100%, 오차 0.3m. 그런 숫자들을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봤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활주로 위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 나라를 과소평가했었습니다. 30년간 미국제만 믿었죠. 유럽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목숨을 구한 건 한국이었습니다. 72km. 미국도 못한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밤이 왔습니다. 기지는 축제 분위기였죠. 장교 식당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 환호. 박수. 모두가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72km의 기적을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경납고로 갔죠.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달빛만 창문으로 스며들었죠. 제 전투기가 보였습니다. 날개 아래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달려있던 한국제 미사일. 그건 이제 72km 밖 잔해 속에 있겠죠.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계기판은 꺼져 있었습니다. 검은 화면만 남았죠.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아침에 봤던 숫자들. 72km. 98.7%. 명중. 그 숫자들이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것 같았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무전 로그였습니다. 오늘 아침 녹음한 거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차 1번기 목표까지 거리 90km. 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거리 80km.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거리 72km. 투하 가능 범위 진입. 그리고 침묵. 3초간의 침묵. 제가 버튼을 누르기 전 3초였습니다. 명중 확인. 반복합니다. 명중 확인. 멈췄습니다. 되감았습니다. 명중 확인. 다시 들었습니다. 명중 확인. 또 들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계속 들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귀에 박혀 있었죠. 명중.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임무 완수. 승리.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경납고 천장이 보였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에 하늘이 있다는 걸. 오늘 아침 제가 날았던 하늘이요. 영웅이시네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죠. 파쿤이었습니다. 후배 조종사.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빛났습니다. 영웅 아닙니다. 72km입니다, 형. 세계 기록이에요. 미국도 못한 걸 해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파쿤이 다가왔습니다. 조종석 옆에 섰죠. 한국제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버튼은 형이 누른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버튼은 제가 눌렀죠.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72km를 날아간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0.3m 오차로 명중한 건 제가 아니었죠. 한국이 만든 기계가 한 겁니다. 형, 왜 그래요? 기뻐해야죠. 기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파쿤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죠. 좋은 후배였습니다. 다들 형 찾아요. 가시죠.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파쿤이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죠. 다시 혼자였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전투기 앞에 섰죠. 달빛이 금속 표면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그림자. 길게 늘어져 있었죠. 바닥에서 벽까지. 그림자를 봤습니다. 30년 전 첫 비행 때도 이렇게 섰었죠. 전투기 앞에서.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하늘이 무서웠죠. 추락이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웠죠. 지금은 달랐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도 추락도 죽음도. 그런데 다른 게 무서웠죠. 뭘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금속 표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웠죠. 낮에는 뜨거웠을 겁니다. 하늘을 날았으니까요. 지금은 식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식지 않았죠. 하늘에도 그림자가 있었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깨달았죠. 하늘은 밝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도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72km 밖으로 떨어지는 그림자.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림자. 그 그림자를 들이운 건 저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로요.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거기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납고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그림자와 함께. 승리는 조용할수록 위험하다고 했죠. 오늘 저는 그 뜻을 알았습니다. 새벽이 다시 왔습니다. 잠을 못 잤죠. 눈을 감으면 숫자가 보였습니다. 72km. 명중. 그리고 섬광. 계속 반복됐죠. 결국 포기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죠. 어제와 같은 색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대령님, 긴급 브리핑입니다. 또였습니다. 24시간도 안 됐는데. 저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잠그는 손이 무거웠죠. 브리핑실에 들어섰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죠. 어제는 긴장이었습니다. 오늘은 흥분이었죠. 라차 대령, 두 번째 임무입니다.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지도가 펼쳐졌죠. 새로운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깊은 곳이었습니다. 산악 지형 한가운데 구름 아래 숨어 있는 목표물. 거리는요. 85km입니다. 85km. 어제보다 13km 더 멀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한국제로 가능합니까? 최대 사거리 90km.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 말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어제도 가능하다고 했죠. 맞았습니다. 진짜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뭔가 걸렸죠. 목표물은 뭡니까? 참모가 멈칫했습니다. 눈을 피했죠. 또 그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한국제라고 말할 때와 같은 표정. 보급 기지입니다. 사람은요? 있습니다. 있다. 그 한마디가 무거웠습니다. 어제는 지휘본부였죠. 군인들이었습니다. 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급 기지는 달랐습니다. 거기엔 민간인도 있을 수 있었죠. 민간인 피해는요. 최소화할 겁니다. 최소화. 0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좌표, 고도, 각도, 투하 시점.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이유. 왜 제가 가야 합니까?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죠. 군인은 묻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를 뿐이죠. 30년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입 안에서 질문이 맴돌았죠. 출격 시간은요? 700시입니다.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누군가 불렀죠. 형. 파쿤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눈이었죠. 아직 하늘의 무게를 모르는 눈. 같이 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왜요? 저도 준비됐습니다. 준비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쿤이 멈췄습니다. 제 눈을 봤죠. 뭔가 찾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형, 하늘이 무섭습니까?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죠. 안 무섭다고 해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으면 이미 죽은 겁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파쿤이 고개를 끄덕였죠.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했을 겁니다. 저도 30년 전엔 몰랐으니까요. 경납고로 갔습니다. 전투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날개 아래 새 미사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형태. 유선형 동체의 붉은 띠. 한국제.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썼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숫자들이 깜빡였습니다. 어제와 같은 숫자들. 하지만 의미가 달랐죠. 어제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오늘은 가능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라차 1번기, 이륙 준비 완료. 이륙 허가. 스로틀을 밀었습니다. 엔진이 울부짖었죠. 어제와 같은 소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 소리가 불처럼 느껴졌죠. 제 안에서 타오르는 불.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보다 두꺼웠죠. 회색이 아니라 검은색이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시야가 사라졌습니다. 계기판만 남았죠. 숫자만이 제 눈이었습니다. 고도 8,000, 9,000, 1만. 구름을 뚫었습니다. 그 위에 태양이 있었죠.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불타고 있었죠. 조종관을 쥐었습니다. 손에 열이 느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죠. 결이었습니다. 오늘도 85km를 날릴 겁니다. 한국이 만든 불로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제 판단이었죠. 6장. 고도 1만 미터. 구름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지 않았죠. 폭풍이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구름이 벽처럼 솟아 있었죠. 번개가 그 안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라차 1번기 목표까지 거리 95km. 무전이 끊겼습니다. 갑자기요. 아무 예고 없이. 잡음만 흘렀죠. 저는 주파수를 바꿔봤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다시 바꿨죠. 똑같았습니다. 침묵뿐이었습니다. 계기판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다 멈췄습니다. 하나씩. 고도계가 먼저 죽었습니다. 속도계가 따라갔죠. 레이더가 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사일 유도 시스템. 검은 화면만 남았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1만 미터 상공에서 계기판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장님이 된 겁니다. 귀머거리가 된 거죠. 하늘 한가운데서 혼자가 된 겁니다.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떨렸죠. 이번엔 진짜 공포였습니다.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포. 순수한 공포. 번개가 쳤습니다. 조종석 유리가 하얗게 빛났죠. 눈이 멀었습니다. 1초, 2초.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구름뿐이었습니다. 사방이 구름이었습니다. 어디가 위인지 몰랐습니다. 어디가 아래인지도요. 기체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죠. 조종관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졌죠. 이러다 죽겠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공포가 사라졌죠. 아니,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변한 거였죠. 공포가 고요로 바뀌었습니다.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쉬었죠. 깊게, 천천히.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살아 있었죠. 제 심장 소리도 들렸습니다. 역시 살아 있었습니다. 라차, 넌 무엇을 위해 날았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안 했던 질문이었죠. 나라를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명예를 위해서? 그것도 아니었죠. 돈?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조종사 월급으로 부자가 될 순 없으니까요. 그럼 뭐였을까요?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이번엔 눈을 감지 않았죠. 빛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흐르는 빛. 하늘의 혈관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죠. 그때 알았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람을 위해 날았던 겁니다. 하늘을 가르는 그 느낌. 구름을 뚫는 그 순간. 중력을 이기는 그 자유. 그게 전부였죠. 30년간 저를 하늘에 묶어둔 건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조종간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계기판 없이요. 감각만으로. 기체가 반응했죠. 왼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시 바로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요. 또 바로 잡았죠. 균형을 찾았습니다. 눈이 아니라 몸으로. 구름 사이로 빛이 보였습니다. 햇빛이었죠. 출구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계기판 없이, 무전 없이, 오직 바람만 믿고 구름을 뚫었습니다. 태양이 눈을 찔렀죠. 눈물이 났습니다. 밝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서였죠. 그 순간 계기판이 되살아났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깜빡이기 시작했죠. 무전기에서 잡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라차 1번기, 응답하십시오. 라차 1번기.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짜 웃음이었죠. 어제 경납고에서 웃었던 건 쓴 웃음이었습니다. 이건 달랐죠. 살아있다는 웃음이었습니다. 라차 1번기, 건재합니다. 상태 보고하십시오. 하늘은 제 적이 아닙니다. 무전기 저편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말을 이해 못했겠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으니까요. 목표까지 거리 87km. 계기판 숫자가 떴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았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저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만든 미사일도 함께 있었죠.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자.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밀었죠. 엔진이 울부짖었습니다. 구름 너머로, 폭풍 너머로, 85km 밖 목표물을 향해.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바람의 이름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3번의 출격, 3번의 명중, 72km, 85km, 78km. 한국제 미사일은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죠. 저는 전설이 됐습니다. 태국 공군의 전설. 하지만 전설은 피곤했습니다. 4번째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죠. 이번만 끝내면 작전 종료.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거의 가보지 못한 집.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목표 거리 90km. 고도 12,000m 유지.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죠.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피로였습니다. 사흘간 제대로 못 잤으니까요. 눈을 감으면 섬광이 보였습니다. 숫자가 보였죠. 그리고 연기. 제가 만든 연기들. 경납고로 갔습니다. 전투기가 기다리고 있었죠. 4번째 한국제 미사일이 날개 아래 달려 있었습니다. 이제 익숙한 형태였죠. 유선형 동체. 붉은 띠. 처음엔 의심했던 그 무기. 조종석에 올랐습니다. 헬멧을 쓰려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헬멧 표면에 뭔가 적혀 있었죠. RACHA-1. 제 콜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다른 글씨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글씨. 희미했죠.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30년 전에 쓴 거였죠. 첫 비행 때 아버지가 이 헬멧을 주셨습니다. 그때 쓴 글씨. 하늘의 심장. 태국어로 적혀 있었죠. 저는 그걸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도 조종사였죠. 저보다 먼저 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떠나셨죠. 15년 전이었습니다. 훈련 중 사고였습니다. 첫 비행 전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죠. 무서웠습니다. 하늘이 무서웠습니다. 추락이 무서웠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라차, 엔진 소리가 뭐처럼 들리니? 모르겠습니다. 심장 소리야. 하늘의 심장.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요. 아버지, 엔진은 하늘의 심장입니까? 아니.
아버지가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건 내 심장이야. 헬멧을 썼습니다. 30년 된 글씨가 이마에 닿았죠. 하늘의 심장.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륙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죠. 이번엔 달랐습니다.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 사흘 전보다 더 거셌죠. 기체가 미친 듯이 흔들렸습니다. 고도 1만 미터, 1만 1천 미터, 1만 2천 미터. 번개가 사방에서 쳤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조종관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잡았습니다. 다시 미끄러졌죠. 또 잡았습니다.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동료들 목소리였죠. 라차 형, 괜찮습니까? 파쿤이었습니다. 이번엔 호위기로 따라왔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기체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500미터. 순식간에 떨어졌죠.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체가 버텼습니다. 다시 올라갔죠. 하지만 심장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하늘의 주인인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손님인가? 번개가 바로 앞에서 쳤습니다. 눈이 멀었죠. 1초, 2초, 3초. 시야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하늘의 심장을. 빛이었습니다. 번개가 아니었죠. 폭풍 한가운데서 빛나는 뭔가. 태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빛. 순수한 빛. 그 안에서 저는 봤습니다. 제 자신을. 30년 전의 저. 첫 비행 전날 밤 떨고 있던 저. 아버지 앞에서 무섭다고 말 못하던 저. 그 소년이 거기 있었습니다. 괜찮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 소년에게.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어. 빛이 사라졌습니다. 폭풍도 잠잠해졌죠. 기체가 안정을 찾았습니다. 계기판 숫자가 선명해졌죠. 목표까지 92km.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심장 소리였죠. 제 심장 소리. 하늘의 심장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있었죠. 30년간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기체는 흔들렸지만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죠. 보고 계신다는 걸. 이 하늘 어딘가에서. 목표까지 90km.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제 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려가는 거였죠.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번째였죠. 마지막이었습니다. 금소금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미사일이 날개에서 떨어져 나갔죠. 90km. 한국제 미사일이 날아갔습니다. 폭풍 너머로. 구름 너머로. 인간의 한계 너머로. 계기판을 봤습니다. 붉은 점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죠. 85km. 70km. 50km.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죠. 30km. 10km. 5km. 섬광. 하늘 아래로 빛이 쏟아졌습니다. 네 번째 섬광. 마지막 섬광.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울지 않았죠.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봤습니다. 빛이 사라지는 걸.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명중 확인. 작전 종료.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폭풍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갈라졌죠. 그 사이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푸른 하늘.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한참을요. 조종관에서 손을 뗐습니다. 처음이었죠. 비행 중에 조종관에서 손을 뗀 건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기체가 스스로 날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데려가고 있었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죠. 뭘 말해야 할까요? 임무 완수. 귀환 중.
그런 말들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수평선 위로. 붉은 빛이 조종석 유리를 물들였습니다. 제 얼굴에 닿았죠. 따뜻했습니다. 끝났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4번의 출격. 4번의 명중. 72km, 85km, 78km, 90km. 한국이 만든 미사일은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을 뿐이죠. 나머지는 그 무기가 했습니다. 기체를 돌렸습니다. 집으로 가는 방향이었죠.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집. 아내가 기다리는 집. 아들이 있는 집. 물론 바로 갈 순 없었죠. 착륙해야 했고 보고서를 써야 했고 브리핑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집에 있었습니다. 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이번엔 더 많았습니다.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환호하고 있었죠. 영웅이 돌아온다고.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충격이 왔죠. 하늘에서 땅으로 돌아오는 충격. 30년간 수천 번 느꼈지만 이번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엔진을 껐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사라지니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다. 심장 소리만 들렸죠. 아직 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습니다. 이게 하늘의 심장이었죠. 캐노피를 열었습니다.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따뜻했죠. 아침 공기였습니다. 새벽의 차가움이 사라지고 낮의 온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죠. 활주로 위로 먼지가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환호했죠. 손을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차, 라차, 라차. 영웅, 전설, 신화. 저는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그냥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푸르렀죠. 조금 전까지 폭풍이 몰아쳤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구름이 소용돌이 쳤던 그 하늘. 지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했습니다. 대령님, 내려오십시오. 정비사가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헬멧을 벗었습니다. 하늘의 심장. 아버지의 글씨가 보였죠. 저는 그걸 한참 봤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이상했죠. 땅이 낯설었습니다. 사흘 동안 하늘에만 있었으니까요. 땅의 감촉을 잊고 있었습니다. 파쿤이 달려왔습니다. 형, 해냈습니다. 한국이 해낸 겁니다. 또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쓴맛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그걸 인정했죠. 사무실로 갔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숫자를 쓸까요? 거리, 고도, 명중률. 그런 것들을요.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만 썼습니다. 오늘 하늘은 인간의 한계를 기록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쓸 말이 없었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높이 떠 있었죠. 활주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났던 활주로. 제가 돌아온 활주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벽에 걸었습니다. RACHA-1. 하늘의 심장. 2개의 글씨가 나란히 있었죠. 석양빛이 그 위로 쏟아졌습니다. 금빛으로 물들었죠. 저는 돌아섰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활주로 위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30년간 맡아왔던 냄새였죠. 연료와 금속과 하늘의 냄새. 그 냄새가 제 폐를 채웠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죠. 새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자유롭게, 저보다 가볍게. 하늘은 우리 모두를 기억할 것이다.
마지막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 바람만 남았습니다. 활주로 위로 불어오는 바람. 제가 사랑했던 바람. 한국이 만든 무기와 함께 날았던 바람. 그날의 하늘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한 인간의 심장이 영원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심장이었습니다.